뉴스의 동정민입니다. 이렇게 시끌벅적했던 미국 대통령 선거도 드물 겁니다. 미 대선의 날이 밝았는데요. 워낙 넓은 땅이라 일부 지역은 이미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대선은 100년 만에 최고 투표율을 기록할 거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열기가 뜨겁습니다. 이미 유권자 1억 명이 마친 사전투표는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앞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관건은 오늘 현장 투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뒤집을 수 있느냐입니다. 지지 후보에 따라 완전히 쪼개진 미국은 어느 한 후보가 압승하지 못할 경우 불복, 소요 사태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긴장감으로 가득 찬 현지 분위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정환 특파원, 이 백악관 앞인가요? 아직 해가 뜨기 전인 것 같은데 곧 투표가 시작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 현지 시간 새벽 5시 이제 막 지나고 있는데요. 이 워싱턴 상공에선 순찰 헬기의 소리가 밤새 들렸습니다. 이제 약 2시간 뒤면 투표소의 문이 열립니다. 이 뉴햄프셔의 작은 마을에선 이미 투표가 시작돼서 이 전통에 따라 자정에 투표를 하고 광선에 출근하는 전통에 따라 투표가 시작됐고 완료되어서 결과가 나오는데요. 결과는 1승 1패였습니다. 서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곧 시작이 되는데 알래스카, 하와이까지 순차적으로 일제히 미국 선거 오늘 치러지게 됩니다. 하지만 투표소 곳곳에서 이 충돌 우려의 목소리도 상당했습니다. 현장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죠. Put together poll watchers, and there are people who have volunteered and have gotten trained, and they will be inside the vote centers. 네, 저런 우려 때문일까요? 백악관에는 높은 담장과 철조망도 설치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건물이 바로 백악관 별관 건물인데요. 이쪽으로 보시면 주변 건물 자체가 이렇게 나무 판자로 뒤덮여 있습니다. 만일의 모를 소요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이고요. 다시 보시면 이 백악관 전체 주변이 철조망으로 뒤덮여 있는데 이 수미터에 달하는 콘크리트 벽도 현재 설치 중입니다. 오늘 밤 이곳에 응집할 수 있는 반 트럼프 시위대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가 되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자들과 함께 오늘 밤 백악관에 머물며 투표 상황을 지켜볼 예정입니다. 네, 역시 가장 중요한 건 이 향후 4년 백악관 주인인데요.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네, 한국 시간 내일 아침 첫 출구 조사는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핵심 경합주죠. 플로리다와 펜실베니아에서 압승자가 나올 경우 내일 한국 시간 오후 2시경이면 이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이 관건은 사전 투표 결과가 반영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판세가 혼전에 혼전을 거듭할 경우 이 수일 또 수주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무시한 채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승리를 선언할 경우 미국은 극심한 혼돈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뒤에서 추격하는 양상이지만 트럼프 대통령 이 현장에서 인기는 여전합니다. 이 유세를 다니면 그 지역 격차가 좁혀지다 보니 이 마지막 날까지 남북을 종횡무진했습니다. 이 반면 바이든 후보는 최대 경합지 유세에 집중했는데요. 두 후보의 마지막 유세 현장 정한희 기자가 전합니다. 북위 37도 이남 일조량이 많은 주인 선벨트부터 겨울 날씨에 접어든 오대후 연안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유세 행보는 마지막 날까지 대장정이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시작해 펜실베이니아와 미시간, 위스콘신까지 핵심 경합주 4곳을 넘나든 뒤 미시간으로 돌아와 유세를 마무리했습니다. 4년 전 마지막 유세 장소와 같습니다. If we win Michigan, it's over. It's going to be we're going to win this. We're going to win it. We're winning. 6개 경합주 가운데 선벨트 3개 주를 쓸어 담고 쇠락한 공업지대인 북부 러스트벨트 중 한 곳에서 꼭 이겨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마음이 바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탑스타 레이디 가가까지 가세하며 펜실베이니아에 집중했습니다. It's time for Donald Trump to pack his bags and go home. Go home. 선벨트 경합주들을 다 내줘도 러스트벨트 3곳만 이기면 승기를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지율 격차가 가장 좁은 펜실베이니아를 이틀 연속 집중 공략한 뒤 신격전지 오하이오에서 유세를 마무리했습니다. 양측 모두 든든한 지원군도 막판에 힘을 보탰습니다. 멜라니아 여사는 노스캐롤라이나 단독 유세에서 법과 질서를 강조하며 바이든을 공격했고
In the face of violent looting, our opponents have called for the defunding of our hard-working police. 캘리포니아를 찾은 오바마 전 대통령은 감염병 전문가인 파우치 소장을 해임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을 꼬집었습니다. Now we find out his intention is to eliminate from his administration one of the world's leading experts in infectious disease. 차기 백악관 주인을 정하는 대선 레이스는 막을 내렸고 이제 미국 유권자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민주주의의 최대 축제의 날이라고 하기에는 미 전역 분위기가 너무나도 살벌합니다. 총기 사건이 잇따르면서 총을 들고 투표소에 가겠다는 집단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충돌을 막기 위해 무장 병력이 투입됐지만 선거 이후가 더 걱정입니다. 남북 전쟁과 같은 내전을 우려하는 목소리마저 나옵니다. 워싱턴 윤수민 특파원입니다. 뒷마당에 놓인 승용차 유리창이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캔사스주에서 한 남성이 자신의 마당에 있던 트럼프 지지 팻말을 훔쳐갔다며 주민 3명에게 총을 쏜 겁니다.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에서는 차량 선거운동 중 상대편 유권자를 총기로 위협했고 LA 명품거리에서도 트럼프 지지자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다리와 고속도로를 점령한 트럼프 지지자들이 차량 유세로 새를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I saw the Trump trucks yesterday on the highway, and it was very frightening. I've never seen anything like this in my life. 펜실베니아에선 투표장에 총기를 들고 가겠다는 집단까지 등장했습니다. 불안감을 느끼는 시민들은 이곳 총기상을 찾기도 하는데요. 워싱턴 DC는 선거일 닷새 뒤까지 백악관 주변에 아예 총기 휴대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160년 전 비극을 불러왔던 남북 전쟁을 떠올리는 미국인들도 있습니다. Especially if President Trump disputes the election, or if it doesn't go his way, my thinking is going to be violent. It's going to be big demonstration. 당시 노예제 폐지를 주장한 링컨 대통령이 당선됐지만 남부주들이 승복하지 않았고 내전은 4년간 이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이 여론조사에서는 분명 앞서고 있는 바이든 후보. 하지만 승리를 장담할 수는 없다는데요. 그 이유, 이 4년 전에 이 조사에는 응하지 않았지만 투표장에 나온 샤이 트럼프의 위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오히려 이 소란스러운 트럼프 지지자 속에 숨겨진 히든 바이든이 많을 거라는 정반대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지 언론들은 뚜껑을 열기 전까진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한 모습입니다. 황아람 기자입니다. 2016년처럼 숨은 지지층이 투표소로 다시 쏟아져 나와 대역전극이 펼쳐질 것을 기대하는 트럼프 대통령. Somebody said they're the shy voters. My people are not shy. 4년 전 백인 노동자 계층이 중심이 된 샤이 트럼프는 대선 전 자신의 지지 후보를 좀처럼 밝히지 않아 대다수 여론조사 결과와 투표 결과가 엇갈렸습니다. 하지만 샤이 트럼프가 위력을 발휘했던 쇠락한 공업지대 러스트벨트의 표심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지 언론은 히든 바이든을 주목합니다. 코로나 대응 실패 등에 실망한 공화당 지지자들이 바이든 후보를 찍을 수 있다는 겁니다. This election comes down to coronavirus. That's all you hear, right? So if coronavirus wasn't bad, what would the Democratic Party be running? 이처럼 변수가 늘면서 4년 전 힐러리 클린턴이 승리할 확률을 91%로 내다봤던 CNN과 뉴욕타임스 등은 올해 예측 보도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샤이 트럼프와 히든 바이든 규모는 내일 투표함을 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자, 이 트럼프 대통령 여기서 끝나는 건지 4년 더 하게 되는 건지 오늘 결판이 납니다. 미 대선 관련한 궁금한 이야기 외교안보 국제부 김민지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이 여론조사상으로는 바이든 후보가 앞서는 것 같은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막판 뒤집기가 가능한 이유, 이 미국만의 독특한 선거 제도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직선제인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간접선거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50개 주와 수도인 워싱턴 DC의 인구수에 따라 선거인단을 먼저 뽑고 이들이 나중에 대통령을 뽑는 겁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는요, 55명의 선거인단이 걸려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득표한 후보가 해당 주의 선거인단을 모두 가져가게 되는 이른바 승자 독식 구조입니다. 모두 538명의 선거인단 중에서 과반이
70명을 확보하는 사람이 승자가 되는 건데요. 사실 4년 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 300만 표나 뒤졌습니다. 하지만 이길 수 있었던 건 선거인단이 74명을 더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텃밭이 아닌 경합주가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승부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경합주가 여러 군데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딱 2군데가 있다면서요. 네, 다들 너무너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현재 예측 기간별로 조금은 다릅니다. 지금 선거인단 예상 투표를 보시면요. 이 바이든 후보가 216명, 트럼프가 125명으로 점쳐지고 있는데요. 결국엔 주별 지도를 보시면 이 회색으로 지금 칠해져 있는 이 12개의 경합주가 관건입니다. 네. 이 가운데 가장 밑에 가장 넓은 땡덩어리가 바로 텍사스주인데요. 여기가 가장 많은 선거인단이 걸려 있지만 가장 중요한 곳은 사실 남부의 플로리다와 펜실베니아, 북부의 펜실베니아가 최대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사실 힘든 싸움입니다. 이 두 곳을 다 가져와야만 단숨에 격차를 좁히면서 나머지 경합주에서 승부를 걸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바이든 후보는 4년 전 힐러리 후보가 빼앗겼던 이 두 곳 중 한 곳만 잡아도 승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네, 자, 결과가 좀 궁금한데요. 자, 그동안에는 이 투표 다음날 아침이면 대체로 이 당선자를 알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 우편 투표 때문에 그게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4년 전 대선 당시를 돌려보면요. 그때 당시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후 1시쯤에요. 플로리다 개표 결과가 나오면서 승부가 기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오후 4시 반쯤에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특수한 상황이죠.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전투표에 무려 1억 명 가까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표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두 후보 지지층에 따라서 이 투표 성향이 확연히 갈리는데요. 이 바이든 후보의 경우에는 특히 코로나19를 우려하는 지지자들이 우편 투표를 선호하게 되고요. 반면 트럼프 후보 지지자들은 아무래도 그동안 트럼프 후보가 계속해서 우편 투표는 부정하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현장 투표에서 새 결집을 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따라서 주마다 다르기는 하지만요. 내일 현장 투표함을 먼저 개봉할 경우에요. 이 개표 초반 트럼프가 앞서 나갈 경우에 지금 보시면 공화당이 우세한 이 빨간색, 바로 붉은 신기루 현상이 나타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도 선언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나가는 개표 결과가 나오면 먼저 이제 승리를 선언한다는 건데 그렇게 승리 선언을 한다고 뭐 승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어느 한쪽이 패배를 승복하기 전까지는 승부가 나질 않습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표 중간 승리 선언을 하면 지지자들이 듣질 않는다는 겁니다. 최악의 경우에는요, 투표함 개봉을 방해하거나 투표함을 빼앗아버리는 일까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수순으로는 최근 임명된 베럿 대법관을 비롯해 이 보수 성향의 연방 대법원을 통해 우편 투표 무효에도 나설 수가 있습니다. 사실 미국 대선 일정으로 확정된 이 선거인단 538명이요. 이 12월 14일 형식적으로 모여서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는데 이 일정마저 늦어지면 일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사실 선거인단이 아닌 다음 달 하원이 내년 1월 하원이 대통령을 뽑게 되는 건데요. 지금 미국의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지만 주별로 한 명씩만 투표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현재 공화당이 26표, 민주당이 22표. 그러니까 내년 1월에 하원이 결정하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구조가 된다는 분석입니다. 네, 참 복잡한 구조를 가졌군요. 어쨌건 이 폭력과 불복 위협으로 얼룩진 이번 미국 대선. 민주주의 모범 국가라고 하기엔 참 실망스럽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지 기자와 살펴봤습니다.